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제3급 실기시험 제3회 모의 문제 중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기시험 제3회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안으로 넣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 코드는 제3회 주식회사 공주스포츠로 선택하신 후 로그인 하신 후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사항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공주스포츠는 3003 회사 코드죠. 거래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프로그램에 오시면 자, 상단에 있는 회사 코드를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회사 코드에 F2 제3회 공주스포츠 3003이죠. 자, 더블 클릭 로그인. 반드시 상단에 3003 제3회 공주스포츠의 데이터를 가지고 3회 문제를 푸셔야지만 정답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프로그램 데이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 정보 또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에 신규 부서를 등록하시오. 자, 부서 등록은 어디에 있었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예, 여기다가 부서 등록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부서 두 글자만 치면은 부서 사원 등록, 사원별 구매 현황, 판매 현황 요정의 부서 사원 등록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물류관리 탭에 기준정보관리의 부서사원 등록이 있습니다. 클릭. 14번에 기획부 오탈 생기지 않도록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부서는 1번. 자, 판관이니까 2번. 공통 1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공통이 없는데 왜 공통 입력하냐고요? 아, 위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밑에도 그냥 입력해서 채워 넣으셔도 됩니다. 15번 총무부 부서 1번, 판관은 2번, 공통 1번 이렇게 해서 기획부와 총무부를 입력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다음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자, 일반 거래처가 되겠네요. 그리고 매입처, 매출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시고요. 물류관리 탭의 거래처 등록이나 회계관리 탭의 거래처 등록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관리 열려있는 창에서 거래처 등록을 클릭하겠습니다. 일반 탭에 오셔서 03005 03005 하고 엔터. 자, 한양 스포츠. 그리고 반드시 엔터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글자 하나가 휘리릭 하고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하신 후 엔터. 12016 90961 한양수 매입처네요. 자, 2번 선택합니다. 매입처. 반드시 사용 0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오셔서 업태는 제조. 엔터. 스포츠 용품. 엔터.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입력해 볼까요? 03006 경춘 스포츠. 경춘 엔터. 211 23 94844 신경춘 엔터. 이번에는 매출처죠. 자, 1번 선택하겠습니다.
0번 선택하시고요. 업태는 유통, 엔터, 스포츠, 용품, 엔터. 자, 이렇게 해서 한양 스포츠와 경춘 스포츠를 입력해 봤습니다. 오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입력하실 때 글자가 휘리릭 하고 날아가니까 조심하셔서 엔터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음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품목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물류관리 탭에 품목 등록으로 오시면 됩니다.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시고요. 자, 상품 5003 자전거 엔터. 산악용이네요. 엔터. 자, 단위는 영문 대문자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복사해서 갖다가 붙여넣기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저는 한 손으로 치니까 잘 안 쳐져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5번부터 8번, 즉 입고 단위, 판매 단위, 자재 투입 단위, 재고 단위를 반드시 단위 표시를 해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재고 단위를 만약에 표시를 안 했다. 그러면 재고자산 수부분을 마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적정 재고량이라든가 기준 단가, 입출고 창고가 있다. 그러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품 갈까요? 5004 체육복입니다. 아이고, 영문이었어요. 고치겠습니다. 엔터. 이번에는 X 라지인가 봐요. 자, 영문으로 X 라지. 자, 단위는 아까 제가 복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붙여넣기 하실 때 5번부터 8번까지 다 입력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품 등록, 즉 품목 등록을 해봤습니다. 4번, 다음에 정기적금을 등록하시오. 자, 농협의 정기적금이고요. 98004. 요 계약기간. 요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체크해 가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처 등록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거래처 등록 아니면 상단의 거래처 등록 열으셔도 됩니다. 금융 탭으로 오세요. 98004 농협 정기적금 계좌번호는 빼기, 즉 하이픈까지 다 하셔야 돼요. 1111 하이픈 02 하이픈 2323 하고 엔터를 치고 지금 등록하려고 하는 게 정기적금이에요? 정기예금이에요? 정기적금이죠? 그래서 1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통장이다. 그러면 0번을 선택하는 거고 적금과 예금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분이 되어 있는 거는 오른쪽에 등록되는 그 라인이 서로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기적금은 정기적금을 선택하시고 정기예금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기적금 선택하셨으니까 계좌번호 나왔죠. 계좌 개설점은 농협입니다. 자, 물음표 눌러서 농협이 없어요. 자, 없으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거래처 등록에서. 자, 기능 모음에 은행 등록, 여기 은행 등록 F8 있죠? 클릭. 3번에다가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면 003 해서 농협. 없으면 이렇게 등록하셔서 계좌 개설점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자, 확인. 물음표를 누르면 조금 전에 입력한 농협이 나옵니다. 자, 농협. 적금 종류의 이름은 새싹 적금입니다. 새싹
적금. 엔터. 만기일은 언제일까요? 오, 그렇죠. 계약 끝나는 날. 2023년 11월 17일. 금액은 알 수가 없었어요. 뭐 이자율 이런 것도 몰라요. 만약에 뭐 불이백이 있다. 그럼 불이백 넣으시면 되고 총 1년이니까 1년짜리 12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없으면 넣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딱 하나 놓으셔야 될 거는 20번 계좌 개설일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언제 가입했죠? 2022년 11월 17일 날 가입하셨고요. 2023년 11월 17일 날 끝납니다. 만기 날이죠. 그래서 20번 넣는 거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많이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4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한다라는 거 표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 입력한다. 거래처 코드를 입력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거래처 이름이 아니라 뭘 집어넣는다? 코드를 입력한다. 첫 번째, 11월 14일 단기 시세 차익 목적 밑줄을 쫙 거시고 시장성이 있는 한성물산 주식회사에 주식 200주, 액면가액 만원, 2만원에 매입하다. 자,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입할 때는 액면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게 필요한가요? 매입 가격, 즉 취득 가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만원이 중요한 겁니다. 대금은 보통예금,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체하고 매입 수수료 10만원은 별도로 현금 지급하다. 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을 샀으니까 계정 과목이 어떻게 되죠?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셔야 되겠죠? 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할 때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별도 비용 처리합니다. 별도 비용 처리하는데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영업 외 비용. 왜?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죠. 그래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회계 몰류에 일반 전표 입력 들어오시고요. 11월 14일입니다. 차변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07번 오시고요. 200주 곱하기 2만원 계산기 눌러서 200주 곱하기는 D입니다. 2만원 그랬더니 400만원어치 샀습니다. 차변에 수수료 비용 자, 이때 영업 외 비용이니까 900번대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946번 써주세요. 1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네요. 그런데 기업은행 통장입니다. 자, 400만원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 현금도 나갔죠. 자,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10만원 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 또는 채권을 샀을 때는 단기손익 긍정가치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시고요.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은 금융거래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은행 보통예금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11월 17일 기준정보에 등록한 1년 만기 정기적금 현금 500만원을 입금하다. 즉 현금을 가지고 가서 적금을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의 정기적금, 대변의 현금 또는 출금 전표를 쓰셔도 됩니다. 자, 일반 전표에 11월 17일로 오시고요. 출금 1번 정기적금 정기적금 거래처는 농협
자, 농협의 정기적금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5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정기적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그렇죠. 1년 만기 정기적금이니까 계정 과목이 정기적금, 그리고 거래처는 농협 정기적금을 걸어줘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11월 21일 다음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받았다. 대금 중 11월 2일 날 계약금을 제외하고 잔액은 당좌예금 외환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11월 2일 날 계약금을 얼마를 줬는지 찾아봐야 되고요. 전표를 열으셔도 되고요. 거래처 원장 아니면 미리 준 계약금은 선급금 계정을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뭘 팔았나 보니까, 매입했나 보니까, 자, 공급자는 서울스포츠예요. 즉, 서울스포츠로부터 자전거와 체육복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공주스포츠니까 우리 회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입력을 하시는데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재고자산 수부표를 거쳐야 되죠. 그러면 그렇죠. 입고 입력을 입력한 후 전표를 추가하고 전송까지 해서 매입 매출 전표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로 오세요. 물류관리에 입고 입력 날짜는 11월 21일이고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건별 과세가 되겠습니다. 코드는 서울스포츠 걸어주시고 지급 구분은 어떻게 되죠? 미리 준 선급금도 있고 그 다음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죠? 혼합 가겠습니다. 자, 상품 자전거 100개 15만원, 상품 체육복 100개 3만원. 그런데 여러분 선급금이 얼마인지 아셨나요? 모르죠?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자, 상단에 일반 전표 입력 누르셔서 언제 지급했어요? 11월 2일 날 지급했죠? 자, 11월 2일자 일반 전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출금, 선급금, 상품 대금 선지급해서 180만원 지급한 게 있네요. 자, 그럼 180만원만큼 선급금 란에다 입력하면 되겠죠? 입고 입력란에 여기 선수금, 선급금 여기에 18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으니까 그렇죠. 예금란에 1,800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반드시 체크하고 전표 추가, 전송, 확인. 회계 탭에 오셔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클릭. 11월 21일 자전거 외 입고 입력을 통해서 넘어왔으니까 제일 먼저 체크할 거는 전자 여부.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외부로부터 받았으니까 네, 1번 전자입력 이렇게 입력하시고 보통 예금이 아니라 어디예요? 당좌예금이었어요. 자, 당좌예금 계정 과목 바꿔주시고 거래처도 외환은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외환은행. 자, 외환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이번 문제는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선급금은 일반 전표에 가셔서 확인하셔서 금액을 확인하신 후 선급금으로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예금란에 입력해서 전표 추가한 후 당좌예금과 거래처 코드를 수정한다.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므로 전자세금란에는 1번 전자입력을 꼭 입력한다. 자, 이렇게 해서 분계 처리 됐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월 29일, 11월 15일 날 송금된 가수금 전액은 건물 상가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대요. 아,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가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임시적으로 모아놨어요. 모아놨더니 나중에 찾아보니까 임대료를 받은 거래요. 그러면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차변으로 없애주시면 되고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11월 29일 일반 전표로 오세요. 자,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11월 29일입니다. 차변에 가수금 자, 스페이스바 누르면 없어지죠.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움직이도록 할게요. 그런데 얼마인지 모르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반 전표 11월 15일자 조회하겠습니다. 온라인 송금 150만 원이네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컨트롤 C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29일로 오시면 차변의 가수금 컨트롤 V 대변의 임대료 자, 임대료를 411번을 쓰시는 게 아니라 900번대를 쓰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임대업자다. 그러면 411번 나중에 매출원가를 구하는데 쓰거든요. 즉 임대원가를 구합니다. 그럴 때는 411번을 쓰지만 매출이 아닌 즉 일반적인 임대료인 경우에는 영어 외 수익으로 900번대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900번대를 쓰겠습니다. 자, 임대료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가수금, 대변의 임대료 그런데 몇 번대? 900번대 임대료를 쓴다. 다섯 번째, 12월 1일 매출처 대전스포츠로부터 받은 전자어음. 자, 대전스포츠로부터 받은 전자어음이니까 받으러옴이었어요. 750만 원이 금일 만기가 되어 당점의 당좌예금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이 되다. 자, 대전스포츠가 우리 회사한테 직접 발급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제 만기가 돼서 돈을 찾게 됩니다. 자, 요게 전자 어음 번호죠. 그래서 20자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발행일은 10월 30일이고요. 만기는 12월 1일이네요. 그럼 우리 만기가 12월 1일 날 입금됐으니까 12월 1일 날 일반 전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일 조금 올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음에 대해서는 자금 관리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금 관리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차변에 당좌예금이 들어왔죠? 자, 당좌예금 거래처는 외환은행이죠. 외환은행 당좌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7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대변에 차변에 있던 받으러옴을 받았으니까 대변에 받으러옴 가죠. 자, 받으러옴 거래처는 대전스포츠 자, 어음에 번호를 넣어야 돼요. 자, 어음 번호 누르면 자금관리 네, 맞습니다. F3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자금관리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키에서 F3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금액을 입력하래요. 금액은 750만 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어음번호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살짝 올리시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받으러옴 관리를 하는데 어음 상태가 뭐가 되죠? 만기. 그래서 4번입니다. 자, 4. 그리고 어음 번호를 치시면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냅니다. 그렇지만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불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대전스포츠가 020, 2022, 1030, 2022, 12015 만기가 12월 1일이고 발행은 10월 30 맞죠?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요란에 어음의 번호와 만기되었다라고 표시하고
만기일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어음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걸 작은 관리라고 하는데 작은 관리 키는 F3이 되겠고요. 여기 저교에도 나타나야 되지만 반드시 여기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이번 문제는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바드러움의 거래처를 대전 스포츠를 걸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걸어서 안 나온다 이렇게. 특히나 또 외환은행 금융거래처를 거르는 경우가 있어요. 금융거래처 걸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발행을 해줬던 발행인인 대전 스포츠를 이렇게 코드로 걸어주셔야 돼요. 거래처 이름만 하시면 안 나옵니다. 거래처 코드가 걸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12월 1일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보통예금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공급자가 공주스포츠니까 우리 회사가 경춘스포츠에 매출한 게 볼 수 있어요. 12월 2일 날 엽기와 아령을 팔았네요. 그래서 현금, 즉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금란에 1,000만 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외상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상품을 매출, 판매하면은 출고 입력. 출고 입력 입력해서 거기서 전표 추가 그리고 전송까지 끝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전자세금계산서 체크 그리고 나머지 분계 부분을 수정하시면 되겠죠. 분계 부분은 보통예금에서 거래처 코드인 기업은행을 아마 변경하게 될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물류관리에 출고 입력 날짜는 12월 2일이었나요? 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건별 과세가 되겠죠? 자, 건별 과세. 거래처는 경춘 스포츠. 수금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예금으로도 받고 외상도 했습니다. 혼합 가겠습니다. 상품. 엽기. 몇 개 팔았어요? 200개 팔았대요. 자, 7만 원씩 200개 팔았고요. 또 하나 상품 팔았죠? 이번에는 아령 50개 6만 5천 원. 보통예금 기업은행으로 입금을 받았죠? 그래서 예금란에 1,000만 원. 나머지 897만 5천 원은 외상이었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체크. 전표 추가. 전송. 회계 모듈에 오셔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12월 2일. 자, 엽기 외 출고 입력에서 넘어온 게 보이시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번 전자입력. 분계 쪽에 오셔서 보통예금 제대로 돼 있죠? 그런데 경춘스포츠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뭘로 바꿔요? 기업은행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렇게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거 안 바꾸시면 문제 틀리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대로 다 해놓고서 그거 때문에 틀리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격시험에 응시를 하시게 되면은 부분 점수라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라도 입력을 안 하면 4점이 훅 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그때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7번 12월 10일 지난달 급여 지급 시 종업원으로부터 원천 징수한 소득세. 자, 원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3만 원. 자, 원천 징수했던 거는 뭘로 정리해 놨을까요? 예수금. 네, 맞습니다. 종업원 거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금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납부한다라는 거죠. 업무용 건물 재산세, 재산세는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나는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죠. 그런데 뭘로 결제했어요? 외환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외환카드는 지금 당장 결제, 돈이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정리할 겁니다. 자, 일반 전표로 오세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10일 차변에 예수금부터 갈까요? 자, 예수금 금액은 23만 원. 같은 변 세금과 공과 3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자, 이때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어디를 걸어야 될까요, 여러분? 은행? 아니면 국세청? 아니죠. 외환카드에다가 나중에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환카드 겁니다. 자, 외환카드. $53만 원. 자, 차변에 예수금, 차변에 세금과 공과 23만 원, 30만 원 하시고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카드는 외환카드 코드를 걸어주신다. 라는 게 이번 문제 포인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8번째. 12월 20 현금 과부조 잔액을 확인한 결과 불우유토끼 성금을 구청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다. 아, 현금이 부족해서 현금 과부족으로 이렇게 임시 계정으로 넣어놨었나 봐요. 그게 불우유토끼 성금이래요. 그러면 뭐죠? 기부금. 네, 기부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2월 20 합계 잔액 시산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결산 재무제표 1. 만약에 얘가 안 보이면 회계 모드를 누르세요.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20으로 조회하십니다. 자, 30으로 조회하시면 안 돼요. 왜? 20날까지의 현금 과부족 잔액입니다. 20을 이렇게 반드시 20일까지 조회하시고요. 현금 과부족이 얼마냐? 아, 50만 원이 있네요. 자, 50만 원 저는 복사해 갖고 오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12월 20 차변에 기부금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50만 원 직접 갖다 놓겠습니다. 기록해갖고 혹시 오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붙여넣기 하세요. 대변에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 자, 복사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어야지만 컨트롤 V가 먹힙니다. 그렇지 않고 하얗게 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기부금, 대변에 현금 과부족 50만 원. 그럼 정말로 정리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20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현금 과부족의 잔액이 빵원 이렇게 됩니다. 9번째, 12월 30 주식회사 서울스포츠에 대한 외상매입금 300만 원을 당좌 수표번호 나정 2020-1230 지급은행은 외환은행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아, 수표를 발행했네요. 그래서 수표번호가 적요란에 나올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오시고 12월 30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서울스포츠 금액은 300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의 외환은행 자, 외환은행 당좌 걸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음 관리할 때 자금관리 코드는 몇 번이었죠? F3이었잖아요. 똑같이 F3을 이렇게 칩니다. 금액은 300만 원. 그러면 하단에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당좌예금 관리라고 뜹니다. 그러면 당좌 수표번호는 더블 클릭하셔서 나정의 2020-1230 나정의 2020-1230 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 어음의 수령일이 어음 발행일을 초과했습니다. 그래도 반영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당 어음이 발행일과 서로 동일하거나 아니면 넘어서 하거나 이럴 경우에 나오는 거고요. 발행일과 만기일이 동시에 뜨기 때문에 뜹니다. 자, 예. 그러면 발행일과 동시에 만기가 뜨게끔 그리고 결제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적요란에 어음 번호와 어음의 현재 어음이래요. 수표 번호와 현재 상태 그리고 만기일자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당좌수표를 발행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당좌수표를 직접 자금 관리를 통해서 하지 않고 그대로 입력을 할 때는 여기다가 어음 번호와 뭐 만기일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기일자 모르니까 그냥 어음 번호만 넣어주셔도 맞는 걸로 됩니다. 자, 그래서 당좌수표에 대한 관리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회 모의 문제 중 1번과 2번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